중국에서 우리의 계엄 및 탄핵 정국을 조롱하고 또 여론몰이하는 일을 벌이더니 이번에 역풍을 크게 맞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인 바이두에는 실시간으로 계엄의 주동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소식 등 실시간 뉴스가 도배될 정도인데요. 사상 누각과 같은 56개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태세 전환을 하며 이들을 탄압하는 발언을 내뱉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대상이 바로 조상의 한국계라는 역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쏟아지는 동방불패 임청아의 모델이기도 한 묘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중국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늘 중국의 대립각을 세웠던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은근히 바라면서도 동시에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흔들어 놓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양날과 같은 한국 탄핵 정국을 조롱하다가 제대로 역풍을 맞아버린 중국 상황과 함께 소수민족의 대표격인 묘족의 혈관에 흐르는 한국인의 기계 어린 피해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근 일주일 정도 내내 중국인들의 조롱은 정말 지나쳤습니다. 한국인들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논리로 살아가는 족속이다. 이런 갈등은 종종 다양한 그룹의 극단적인 입장으로 발전한다. 다만 이번에 윤석열이 탄핵된다면 그동안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던 구중 친일 정책이 막을 내릴 것이다. 한국 외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 중국과의 평화공존이 이루어질 것이란 이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망언을 공영방송에서 배설할 정도로 선을 넘은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인들의 이런 태도 기저에는 역시나 한국 같은 작지만 강한 나라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과 자격지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즉 대국인 중국에게 알아서 절하는 대통령을 세우고 평화를 찾으라는 건데요. 하지만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우리 자식입니다. 욕해도 우리 한국인이 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정치를 감히 욕할지언정 중국은 정말이지 중국은 그럴 자격도 없는 나라입니다. 수십 년간 일당 독재 공산당이 누구를 평가하겠다는 걸까요? 그런데 이번에 사상 누각과 같은 중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저마다의 역사를 갖고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진 민족을 강제로 묶어 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하나의 중국이라는 자기들만의 원칙으로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자연스레 일부 소수 민족들은 분리 독립운동을 펼쳐왔죠. 놀랍게도 이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 하나가 전해지며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 경제가 박살나며 시진핑의 공산당이 민심을 잃어가고 있으며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일어나며 사회가 흉흉했거든요. 여기에 더해 이번 계엄 정국에서 중국은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에게 눈엣 가시였던 윤석열을 날려버리라는 선동을 하더니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손으로 인지하고 분리 독립운동을 전개하려는 묘족이 새로운 독자 노선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큰 난리가 난 것이죠.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위구르인들의 독립운동을 유혈 사태를 마다하지 않으며 강경 진압해왔습니다. 서북부 지역인 위구르는 원유 등 지하 자원이 가득하고 면화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에 중국에게 전략적 요충지로 통하는데요. 종교부터 생김새의 인종적 특성까지 중국 한족과는 완전히 다른 민족임에도 독립 단 하나의 사례만 나오더라도 산상조각 날 수 있는 중국 특성상 모범 사례로 짚어 더욱 강하게 탄압한 것이죠. 다민족 국가인 중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과 나머지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소수민족이라 칭하지만 인구수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장족 하나만 해도 약 16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는 만큼 적지 않은데요. 고구려의 후예인 묘족도 중국 정부에 맞설 것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적잖습니다. 인구가 730만 명에 이르러 중국 56개 소수민족 가운데 5번째로 크다는 묘족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치우를 내세우는 독특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묘족이 단순히 치우의 후손이 아니라 고구려 유민이라는 학계의 분석 결과가 나오며 중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인희 연구원이 지난 10여 년간 중국 남부 지역을 현지 답사한 결과를 총정리한 저서에 담긴 주장인데요. 김 연구원은 역사상 최초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묘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이산, 흔히 국가 소멸 뒤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을 뜻하는데요. 지금까지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제1교포나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등을 지칭했지만 김 연구원은 이번에 새로운 학설을 제시한 겁니다. 이에 그녀는 자신의 주장은 부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 중국 측 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근거 없는 학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묘족이 고구려 유민의 후예라는 근거로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신화학과 복식학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동원해 총 19가지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 연구원은 소문난 묘족통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베이징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묘족과의 인연이 생겼다고 합니다. 중국 소수민족의 창세신화를 연구하던 중 묘족의 것이 우리의 거인신화, 난생신화 등과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녀는 무족에 대한 연구를 심화해 실제로 한국과 мя오족의 창세신화 비교 연구로 베이징에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고요. 또한 그녀가 고구려 유민과 묘족의 관계에 결정적인 확신을 가진 것은 중국 문헌에 나타난 고구려의 흔적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문헌에서 10세기 이후 송나라 시대 때부터 갑자기 고구려와 풍속이 닮았다라며 언급되는 까닭은 그 전까지는 차별이 두려워 숨어 지내다 수세대를 거쳐 중국 남부에 잘 자리 잡은 묘족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중국인들도 이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 문헌 기록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려워 풍습을 연구한 점도 흥미롭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형사취수 문화, 장례 전에 집 안에 시신을 모셔두는 풍습, 동명왕 신화처럼 아시아 동북부의 대표적 설화인 난생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근거가 쏟아져 나오죠. 또한 결정적으로 묘족은 자신들의 조상이 말하는 역사를 옷의 그림으로 남겨뒀다고 합니다.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구전되는 이야기는 왜곡이 있고 전성이 멈출 수도 있는 반면 그림으로 남겨뒀을 때 정확히 그 의미가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인류 역사에 꽤나 자주 등장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문자가 없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옛 조상들의 데이주 행렬을 장대한 구전 서사시로 남겨뒀고 학자들은 이 서사시를 원주민이 북방 아시아에서 베링 해협을 건너 북미에 정착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죠. 묘족들의 옷에 그려진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여자 주름치마의 2개의 강을, 뒤편에는 큰 성을 그려두는데요. 구전 설화에 따르면 이들은 추운 곳에서 적에게 패배해 노란 물과 맑은 물을 건너 남쪽으로 왔다고 하죠. 학자들은 이를 황하강과 장강을 가리킨다고 하고요. 재미있는 점은 이 내용이 묘족 내에서도 갈린다는 겁니다. 서부 묘족과 달리 동부 묘족에게서는 큰 강에 대한 얘기 대신 해 뜨는 동방의 끝, 조상이 사는 곳이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김 연구원은 이 차이를 고구려 내에서도 출신지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고구려 패망 뒤 만주 일대에서 남쪽으로 끌려온 이들은 서구 묘족, 고구려 평양성에서 바다 건너 끌려왔던 이들은 동부 묘족이라고 해석하는 식이죠. 한마디로 평양성에 거주했던 고구려의 핵심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서부 묘족에 비해 문화적인 자존심도 유달리 강하고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도 더 많이 선교했다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묘족은 남방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쌀, 벼 등 도장 용어를 사용하는 등 체질 인류학적 특징이 현대 한국인과도 흡사한 편입니다. 김 연구원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한민족 대이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고구려 유민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정체성을 갖고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소수자이자 이방인으로 중국과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민족은 유약하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동화되지 않고 이 오랜 세월 동안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묘족은 중국에서도 총포술과 활을 다루는 능력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특징들이 모여 한민족의 특징을 정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묘족의 존재는 중국에게 굳이 꺼내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인 겁니다. 중국이 고구려를 자꾸만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동북공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잠잠하는 묘족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니 중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묘족은 실제로 중국 내 소수민족 중에서도 조상 숭배를 통해 확고한 정체성과 결속력,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민족의식이 가장 강한 민족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구이저우성 동부묘족은 저항정신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평양성의 고구려 귀족 가문 출신 반골 집단이 기반을 이뤘기 때문으로 해석되죠. 예나 지금이나 고구려를 닮은 묘족인데요. 호주의 인류학자 게딕스 역시 세계 역사상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2개의 민족이 유대인과 묘족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였죠. 어쩌면 정말로 우리 민족과 뿌리를 함께하는 후예가 중국에서 잘 자리 잡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괜히 애틋한 마음도 생기는데요. 싱숭생숭한 마음 안으며 또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잘 해결되어 우리 한국은 안보,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다시금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중국은 각기 민족별로 분열되길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